직장인 벗어나고파님의 사연.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경력사원으로 현 직장으로 이직한 지 이제 만 2년가량 되었습니다. 이직 후 한동안은 직장 생활이 매우 즐겁고 하는 일도 만족스러웠어요. 현 직장에서 제가 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두각을 드러낼 수 있었고, 우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에서도 저를 인정하고 좋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입사 전에 기존 업무 처리 방식이 아날로그에 구태의연했다면, 제가 온 후로는 디지털화, 자동화, 그리고 세련된 느낌의 일처리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새로 프로그램을 짜고 만드는 일도 재밌었고, 늦게까지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집에서 일하느라 시간을 보내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직 개편이 있어서 저희 팀 팀원 중 한 명이 이동하는 바람에 팀에서는 당분간 그 업무를 나눠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일부 업무를 맡긴 했는데, 이 업무를 잘 처리한다고 해도 제게는 아무런 메리트도 없고, 무엇보다 일에 들이는 시간에 비해 재미도 없고 지치는 느낌입니다. 팀원이 충원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니 어느샌가 이 업무가 제 업무로 확정되는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누가 해도 생산성이 없는 일이고 팀 내에서 누군가는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고역입니다. 차라리 일이 많아도 좋으니 다른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직심리학 박사 박진우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 직장인 1,4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불행하다고 응답했고, 불행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우리나라 직장인 87,149명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조사에서 대한민국 직장인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41점에 그쳤습니다. 직장인들을 불행하게 하는 원인으로 사람들은 업무 스트레스를 꼽았습니다. 일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직장인들이 만족을 표하는 항목을 살펴봤는데,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업무 자신감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일은 직장 내 행복감의 주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직장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일이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일입니다. 일이 직장인이 경험하는 긍정과 부정 정서 경험, 이 모든 측면에 영향이 있다는 것은 일에는 긍부정 측면이 모두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조직심리학자들은 바로 이 측면에 주목했습니다. 조직심리학의 다양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일 자체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에너지를 뺏기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것은 일을 통해 얻는 에너지에 비해서 뺏기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일을 통해 뺏기는 에너지에 비해 얻는 에너지가 큰 일을 도전성 직무요구, 챌린지 디맨즈라고 하고, 일을 통해 뺏기는 에너지가 얻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방해성 직무요구, 힌드런스 디펜스라고 합니다. 도전성 직무요구는 에너지, 즉 자원이 쌓이는 느낌을 줍니다. 일이 많아도 업무 숙련도를 높일 수 있고 책임감은 늘었지만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일, 그 일이 바로 도전성 직무요구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방해성 직무요구는 자원을 뺏기는 느낌을 줍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역할 모호성, 누구의 일인지 정되지 않은 역할 갈등, 의미 없이 반복적인 일은 자원 획득 과정 없이 심리적, 육체적 자원을 소모시키기만 합니다. 도전성 직무요구를 수행하면서 사람들은 성취감을 느낍니다. 물론 도전적 일을 하면서 무조건 좋은 기분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이나 압박감 같은 불편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성취감, 보상, 성장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자신의 일이 도전적이라고 느낄 때 자신의 역량을 자발적으로 충분히 발휘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에 자원 소모가 크고 자원 획득 가능성이 낮은 일을 수행할 때는
직무에 불만족을 느끼고 번아웃을 경험하기 쉬우며 이직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이 일을 도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이나 환경에 따라 다른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같은 일이라도 도전적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업무 환경 자체가 팀워크나 조화를 강조하는 우호적인 환경이냐, 상호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경쟁적인 환경이냐에 따라 업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아이오와대 TP 경영대 이언 크로포드 교수가 조직의 임원, 일반 직원, 시간제 근로자, MBA 학생 등 다양한 직업과 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직무 요구가 도전적 혹은 방해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개인의 성격이나 환경보다 직무 그 자체가 더욱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벗어나고파님이 고민하고 있는 그 일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역할 모호성과 역할 갈등이라는 부정적 속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지 라고 작정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일이 아닌 다른 영역에 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크게 자기 내부와 외부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부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자신과 맞지 않은 일을 한다고 느낄 때 자원을 더 많이 소모합니다. 따라서 소모된 자원을 회복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니치가 필요합니다. 니치는 적소, 틈새라는 의미로 자신이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 행동, 사람 등을 말합니다. 니치 개념의 창시자인 브라이언 리틀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명예교수는 자신에게 맞지 않은 일을 한 후에는 반드시 니치라고 불리우는 최적의 공간에서 자원을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사실 리틀 교수는 매우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강의를 하면서 청중과 교감을 하고 열정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이분의 타고난 본성에 맞지 않은 일이지만 교수로서는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이죠. 리틀 교수는 외부 강연을 할 때마다 혼자만의 공간을 반드시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런 공간에서 자원을 회복할 수 있어야 다시 에너지 소모적인 강연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에서 니치는 적소라는 뜻의 공간을 의미하지만 심리학에서 니치는 비단 장소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심리적 회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나 행동도 니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 획득의 외부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의 긍정적 피드백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학장을 역임한 니틴 노리아 교수 등의 연구진은 리더 중에서 직속 상사의 피드백이 자원 획득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 기업 중 성과 상위 20% 기업의 직속 상사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성과 하위 20% 기업의 직속 상사들에 비해 부하 직원의 직무 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예전에 비해 권한은 줄고 책임만 늘었다고 푸념하지만 여전히 직속 상사의 커뮤니케이션, 특히 피드백 스킬은 그 어떤 리더십보다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동료의 지지, 적절한 보상과 인정 등도 외부 자원 획득의 요소입니다. 일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자원 획득을 고려하는 것 외에 일 자체를 도전적으로 재설계하는 시도도 필요합니다.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 조직심리학자인 에이미 부자스니옙스키와 미시간대학교 로스 비즈니스 스쿨의 조직심리학자인 제인 너튼은 일 자체를 도전적으로 바꾸는 시도를 잡 크래프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부자스니옙스키와 너튼은 일의 의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다 대학병원 청소 근로자들을 인터뷰하던 중에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청소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청소 근로자들이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자신의 업무가 환자들을 빨리 낫게 돕는다고 생각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환자들의 병세를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 병실 벽에 액자를 바꿔다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고 환자와 환자 가족들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등 직무 기술서에는 없는 일을 수행하며 자신의 일에 의미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누워있는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기 위해 천장을 자주 살피기도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청소 근로자들뿐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연구를 시행했고, 사람들은 누구나 직무, 기술서대로 일하지 않으며 스스로 자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직무, 기술서에 따라 수동적으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서 잡 크래프팅, 우리말로는 직무 의미 창조라고 합니다. 잡 크래프팅에는 세 가지 행동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직무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커그니티브 크래프팅, 인지적 변화 만들기입니다. 앞서 소개한 청소 근로자들처럼 자신의 일을 청소가 아니라 환자들을 빨리 낫게 돕는 일이라고 재정의하는 것이 바로 인지적 변화 만들기입니다. 인지적 변화 만들기를 위해서는 이런 질문이 도움이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누구를 돕고 어떤 도움을 주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으로도 인지적 변화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둘째, 과업의 경계를 변화시키는 태스크 크래프팅, 과업 변화 만들기입니다. 현재 맡은 과업을 추가 확대하거나 축소 삭제해서 직무를 재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느끼기에 자신의 일 중에 가장 긍정적인 업무 속성을 파악하고 이를 확대하고 자주 수행하되 부정적 업무 속성은 축소하거나 삭제하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팀이나 조직에 주기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개선점을 제안하거나 불공정하고 부당한 차별을 비판할 수 있는 것도 태스크 크래프팅입니다. 마지막은 관계적 경계를 변화시키는 릴레이셔널 크래프팅입니다. 관계적 변화 만들기입니다. 관계적 변화 만들기는 동료, 직장 내 멘토들과 유대관계를 견고히 다지고 여러분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나면 힘이 되고 지지가 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어울리고 반대로 무기력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사람을 피하는 것도 관계적 변화 만들기에 해당됩니다.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등 업무상 발생하는 관계를 새롭게 재설정하는 것도 관계적 변화 만들기에 해당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일 자체를 그대로 두고 긍정적 관점으로 본다고 해서 도전적인 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일을 하며 소모된 자원을 일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보충하거나 일 자체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직무를 재설계하고 업무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의 사람들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고정 마인드셋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인드셋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실패와 노력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의 사람들에게 실패는 가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의 사람들에게 실패는 노력이 부족했던 탓이고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의 사람들에게 노력이란 능력이 부족해서 하는 행위인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의 사람들에게 노력은 더 나아지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함양하는 것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합니다만 직장에서는 성장 마인드셋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잡 크래프팅의 창시자인 에이미 부제스니옙스키와 와튼 스쿨의 조직심리학자인 애덤 그랜트 등의 연구진은 성장 마인드셋이나 잡 크래프팅 둘 중 하나만으로는 조직에서 분리해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2023년 응용심리학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성장 마인드셋만 갖고 있는 그룹은 자신이 스스로 업무를 바꿀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해 오히려 행복감이 저하됐고 잡 크래프팅으로 직무에 대해 자발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룹 역시 초기엔 행복감이 증가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동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런데 잡 크래프팅과 성장 마인드셋 이 모두를 가진 그룹은 변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업무를 변화시켰고 다시 변화된 자아로 새로운 업무 변화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고리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고 굳게 믿어도 업무 영역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괴롭습니다. 특히 업무가 도전적이지 못하고 여러분의 심리적 자원을 고갈시킬 때 더 그렇습니다. 이때는 자신이 노력하고 학습하면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과 동시에 잡 크래프팅으로
업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엔 직무 외적으로 자원을 획득하는 방법과 직무를 보다 도전적으로 설계하는 잡 크래프팅과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